신무기, 이런 그 무자비한 신무기들의 등장으로 인류가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도살장을 방불케 하는 소모전이 시작되었었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최악의 전투로 손꼽히는 전투가 바로 베르댕 전투예요. 이 베르댕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프랑스가 보강하고 이용한 핵심 요새지대인데요. 주 전쟁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 베르댕 요새에 있던 병력과 장비들이 빠져나가서 방어력이 허술해진 상태였었는데요. 이때 독일이 이 점을 알아채고 베르댕을 직접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목표로 삼은 것이죠. 독일이 베르댕 요새를 선전한 다음에 요새를 탈환하려고 오는 프랑스군에게 포격을 퍼부어서 프랑스 군대를 말려 죽이는 전술을 세웠습니다. 전쟁을 끝내려면 그러니까 아예 병사들의 씨가 모두 다 말라야지 끝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군도 마찬가지로 독일군을 모두 죽일 때까지 공격을 퍼붓습니다. 결국 모두가 죽어야 되는, 그래야지 전쟁이 끝나는 전투가 된 것인데,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지속된 전투에서 프랑스군의 사상자가 37만 명을 넘었고요. 독일군은 비슷하게 33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냅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참상이 지독했기 때문에 프랑스군이 이 전투를 일컫는 별명으로 고기 분쇄기라고 하는 별명을 붙입니다. 고기 분쇄기. 예.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 그런 식으로 비참한 최후를 마쳤기 때문에 이 고기 분쇄기라고 하는 이런 그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베르댕에서 당시 포탄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이제 발사가 되는데, 그 중에서 불발탄, 터지지 않고 남아 있는 그 포탄이 1,500만 발이라고 그래요. 네? 네. 1,500만이요? 네, 1,500만 발. 발? 예. 또 다른 최악의 소모전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첫날만 영국군이 6만 명이 죽거나 다치죠. 첫날 하루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또 다른 소모전이 바로 쏨 전투입니다. 쏨. 쏨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쪽에서 벌어진 전투라고 해서 쏨 전투라고 그러죠. (1초당) 8명의 사상자가 나오죠. 1초당. 예. 하루 사상자 기록으로는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요. 이 쏨 전투 최종 사상자, 전투가 끝나고 나니까 10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왔을까 하는 또 궁금증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 제1차 세계대전은 20세기 과학기술의 실험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없었던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고 그 기술들을 전쟁터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 쏨 전투 첫날에 신무기, 특히 기관총으로 인한 대량 학살이 벌어졌고요. 이때 바로 나온 신무기가 바로 탱크입니다. 탱크가 어떻게 개발됐는가가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당시 전쟁터는 이제 땅도 울퉁불퉁하고 그다음에 비 오면 진흙탕이 돼서 사람이나 그 차량이 지나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이때 영국의 한 종군 기자가 진흙탕에서 잘 구르는 농기구, 트랙터가 있는데 그 트랙터의 바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타이어가 아니라 체인. 무한궤도라고 하죠. 네네. 그것을 보고 이것을 전쟁터에 도입하면 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무한궤도식 바퀴를 신무기에 개발합니다. 신무기에 개발합니다. 트랙터에서 나온 거구나. 그래서 영국 최초의 탱크의 이름이 마크 1이에요. 가장 최초의 탱크. 와. 근데 이 탱크란 이름이 왜 붙게 됐는가? 새로 개발한 아주 비장의 한방이니까 정보가 새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암호명을 붙입니다. 암호명을 붙이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모양이 처음에는 물탱크, 수조 탱크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탱크라고 하는 암호명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뒤로 쭉 불리게 되는 이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쏨 전투에서 처음으로 탱크가 등장을 했고 실전에 투입이 되는데 처음에는 50대의 탱크를 투입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뭐 중간에 고장 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실제 전투에 투입된 탱크는 24대였습니다. 초기의 탱크는 그 기관총으로부터 아군을 지키고 철조망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한 번도 없었던 무기잖아요. 그래서 탱크를 본 독일군이 악마가 온다. 도망가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갖 신무기가 그 난무하는 쏨 전투에서 영국군이 숱한 목숨을 희생하고 전진한 거리가 채 100m도 안 됐다고 합니다. 영국의 그 한 군인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투에서 복귀한 뒤에 점호를 하지 않았다. 처음에 그 800명이 투입됐다고요, 전투에. 그런데 돌아온 병사 수가 25명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거나 다쳐서 이제 못 돌아온 것이죠. 이렇게 1분에 수백 발로 쏠 수 있는 기관총, 철갑을 두른 탱크. 하지만 이런 것 이외에 병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바로 독가스입니다. 1915년에 이 독일군이 프랑스군을 상대로 처음으로 염소가스라고 하는 독가스를 사용했는데 이게 그 파인애플하고 후추를 섞어놓은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이것을 맡으면은 호흡이 가빠지고 입술이 자줏빛으로 변하고 낯빛이 잿빛으로 변하고 쓰러집니다. 그다음에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뒤에 죽는 거예요. 1917년에 가장 악명 높은 겨자가스가 나온다는데요. 이 겨자가스를 흡입하면 12시간 이내에 지독한 고통이 시작되는데 일단 피부 안팎으로 살이 썩어 들어가고요. 온몸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겨자색 고름과 물집이 잡히고 기관지 점막이 벗겨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독가스를 맡았을 때 시각을 상실하거든요. 실명한 거예요? 예, 병사들이 서로 이제 한 줄로 가기 위해서 앞에 있는 병사의 그 어깨에 손을 얹고 줄줄이 가는 것이죠. 실명을 하게 됐구나.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독가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만 명이고요. 부상을 당한 사람은 130만 명입니다. 이후에 그 독가스의 참혹함을 막기 위해서 1925년에 그 제네바 협약이 맺어지는데 여기서 바로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싸움터가 되는 공간. 그래서 바로 이제 공중입니다. 하늘. 그 전까지는 모든 지역의 군대가 단 두 종류입니다. 육군과 해군밖에 없는데 드디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에는 뭐 항공부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이른바 공군이 등장하는 것이죠. 뭐야? 포 떨어뜨리네, 포! 뭐야? 저거 한 방에? 폭탄을 손으로 떨어뜨리는 수작업 방식이긴 해도 당시에는 그 센세이션한 공격법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없었잖아요. 또 하나 공간이 있죠.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독일을 해상 봉쇄를 해요. 바닷길을 통제해서 독일이 외국으로부터 물자를 얻지 못하게 그것을 이제 그 영국이 막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상 봉쇄를 뚫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면 이를 갈고 개발해낸 신무기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잠수함.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인데 독일 말로는 운터제 보트라고 해서 영어식으로는 유보트고 독일어는 우보트라고 하죠. 이 잠수함이 전쟁터에서 새로운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1914년에 잠수함 기술이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요. 네덜란드 해안에서 독일군 잠수함이 어뢰를 쏴서 영국군 순양함 3척을 격침하게 되죠. 그래서 1915년에 독일은 영국의 봉쇄작전에 맞불 작전으로 영국을 둘러싼 모든 해역을 전쟁터로 선포하고 연합국과 중립국 가리지 않고 이것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을
격침하는 이른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칩니다. 이 기간에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받고 침몰하거나 아니면 끌려간 연합국 내지는 중립국의 선박이 모두 7,000척이라고 그래요. 와. 그러니까 영국은 독일을 해상 봉쇄하고 독일은 또 잠수함으로 영국을 또 봉쇄하고 이런 상황에서 독일 해군이 엄청난 사건을 벌이고 맙니다. 영국의 여객선 루시타니아라고 하는 그 선박이 있는데 이 선박에 2,000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킨세일 바다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네, 그 목적지가 바로 리버풀이었었는데 바로 이 루시타니아호가 제1차 세계대전의 어떤 승패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왜? 이 루시타니아호가 독일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을 해버렸어요. 결국 이 배가 침몰하면서 무려 1,201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201명 중에 미국 국민들이 있었고 그 숫자가 128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의 그 키맨 역할을 하는 미국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네요. 미국 들어오면서 끝났구나. 그 전까지는 미국이 실제로는 그 전쟁에 그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국민이 사망하니까 이틀 안에 독일과 외교 단절이라고 하는 초강수를 둡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흠칫 놀라면서 겁을 먹은 다음에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이제 완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국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큰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바로 이제 찌머만 전보 사건이라는 것인데요. 영국이 그 독일의 비밀 정보를 결국 그 몰래 입수합니다. 근데 그걸 해독을 해보니까 비밀 작전이었는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독일이 미국과 중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멕시코와 동맹을 맺고 미국을 공격하자. 그 대가로 멕시코에게는 미국에 뺏겼던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를 돌려주겠다.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위협이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정보가 누설이 돼서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독일에게는 끔찍한 실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언론이 모든 그 신문 지면에 이 정보를 공개하고 알립니다. 그래서 찌머만 전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독일에 반대하는 여론이 치솟고요. 당시 그 중립을 지키려고 했던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17년 4월 6일에 드디어 독일에게 선전포고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1918년 여름까지 100만 명의 미군 변사들을 유럽 전선에 배치하게 돼요. 100만 명. 상당히 독일로서는 위기 상황일 텐데 하지만 독일에게도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냐면 미국 본대가 유럽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이 싸우기를 거부하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러시아 혁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 혁명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1918년 3월에 독일과 단독 강화를 맺고 전쟁에서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독일로서는 상당히 좋죠. 동쪽에 그러네요. 러시아가 공격해 왔었는데 러시아가 빠져나가니까 모든 병력을 다 어디에 투입할 수 있어요? 서부 전선에 투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부 전선으로 모든 병력을 집중하게 되는데 하지만 서부 전선으로 미국이 매달 도착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해진다고 생각을 했죠, 독일이.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낼 총공세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에
영국과 프랑스를 몰아붙여서 전쟁이 끝나겠다 생각한 것이죠. 1918년 3월 21일에 독일이 기습적으로 독가스 폭탄을 퍼붓고 독가스 안개를 틈타서 독일군이 연합국, 영국과 프랑스의 참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첫날 공세로 승기를 잡아요. 하지만 독일군이 이때 약 4만 명을 잃어버리고요. 이 4만 명 중에 1만 명이 전사자였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00일 동안의 그 연합군의 반격, 즉 100일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8월 8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투에는 400대가 넘는 탱크, 후창기에는 24대였지만 이제는 400대 수준까지 그 탱크가 늘어나서 투입이 됐고요. 드디어 9월 26일 미군은 연합국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와, 다 쏟아붓구나. (1,500대에) 가까운 비행기가 출격을 했고요. 이 비행기가 독일군 참호를 두들기고 퇴각하는 독일군에게 폭탄 세례를 퍼붓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드디어 이제 독일군의 방어선이 돌파되기 시작하고 방어선이 뚫린 독일군은 결국 1918년 11월 초에 독일군의 사절단이 흰 깃발을 들고 연합국 사령관과 정전 협정을 요청합니다. 프랑스군 대표하고 독일군 대표가 상리스 마을 근처 꽁페뉴 숲에 열차를 세워두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협정을 진행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월 11일 오전 11시 이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이후 상황도 상당히 끔찍했어요. 한번 그 수치를 제공하면 제1차 세계대전에 동원된 병사들의 수가 약 6,500만 명입니다. 근데 동원된 병사들 중에서 죽거나 다친 사상자 수가 3,700만 명이 죽거나 다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전선의 상황과 전쟁의 진행 양상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전쟁의 끔찍한 기억이 병사들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때 이런 병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특히 발전했던 분야가 성형수술. 신체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그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성형수술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심리 상태를 고치는 어떤 그런 분야도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전쟁 이후와 이전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가속화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여성들이 그 포탄 공장에 동원되어서 활약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15,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야전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들의 삶의 참여가 높아지게 되죠. 그런 결과를 바탕 삼아서 1920년에 미국에서 그리고 1928년에 영국에서 드디어 여성 참정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성들은 투표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주게 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세운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20세기 초까지 유럽인들은 그 인간의 이성,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인류가 무한히 진보하고 발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믿음이 완벽하게 깨지게 된 사건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이제는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이다. 그다음에 확실성이 아니라 불확정성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의 어떤 그 사고방식이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의 어떤 결과였고 사라예보에서 울렸던 총성이 전 세계인의 20세기 인간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을 바꾸게 된 것이죠.